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지요? 지난주 한의원을 다녀왔어요. 저를 진료하던 원장님이 심장과 폐가 잘 뛰지 않아 피가 가다가 힘들어 관절마다 걸려 그곳에서 염증을 내고 있어 관절 곳곳이 아플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듣던 소리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맥이 약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왔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아직 좀 더 사라지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원장님이 제 장기를 뛰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아픈 곳은 관절 마디마다 느껴지는 통증 때문인데 요즘 먹는 것도 귀찮고 매사 의욕이 없던 차에 이 원장님을 만났던 거예요. 병원에서는 관절염 약과 진통제만 주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지만 그 운동이라는 것이 기운이 있어야 하는 거지 운동을 하면 기운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모처럼 치료를 받고 나니 기운이 돌았어요. 그러고 나니 식사도 잘 했고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을 해서 아픈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문제라고. 누구를 미워하거든 그 미워하는 대상을 웃으면서 볼 수 있을 때 완치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완치라는 게 있기는 있을까요? 미워하는 대상을 매일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 그를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하늘은 그 사람을 땅에 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작가 김홍신 님이 어느 강연에서 하신 말씀이 저는 와 닿았어요. 그분은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면 살아남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어도 지금 살아남지 못했다. 저는 이 말씀에 대공감이에요. 살면서 매일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를 지나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무심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듯 해도 매 순간 아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또 다른 사물이든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두 차선이 한 차선으로 합쳐질 때 내가 먼저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쪽에 자동차가 난처하게 보일 때 먼저 보내줄 때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될 듯해요. 우리는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성장하고 있지만 육신의 문제는 약간의 아픔이 삶의 지혜를 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누구나 아프다는 것이고 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어느 종교에서든지 육신은 잠깐 빌려 쓴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육신을 떠받들어 모시자는 것은 아니지만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육신이 너무 아프면 영적으로도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몸 생각 못하고 일을 했었죠.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많이 쓴 큰딸도 손가락과 팔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둘째도 출퇴근도 없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운동량이 적어 체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체중에 무게가 실리면 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알지만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일이 자기 몸을 돌볼 시간이 있겠어요. 돌본다 한들 100% 아프지 않고 사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지구가 삐뚤어져 있는데 어떻게 매일이 상쾌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조금씩 아파가면서 죽음과 마주해가는 연습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병을 몰아내고 죽지 않고 200년, 3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재앙이다 싶어요. 한의원을 다녀와 대녀를 만났어요. 그 대녀가 가게를 새로 시작한다 하여 제가 관절 고치고 나서 일해줄게 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었죠.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실제로 제가 건강을 되찾으면 예전처럼 일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살 것이 뻔하다는 생각에 미치자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건강했다면 지금처럼 예수님과 속닥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저 뒷방에 모셔두고 무지하게 예수님을 외롭게 했을 것이고 경제력이 많아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고 있는 나의 몸에게 오늘도 고맙다고 말하면서 지난주 만난 친구가 생각났어요. 참으로 오랜만에 음식 코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도한 음식이 나오자 친구는 수저와 젓가락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것도 같이 나온 우리 세 사람 모두 것을 챙겨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세트씩 주면서 쓰고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밥을 먹으면서 저는 몹시 부끄러웠어요. 제가 프란치스칸이거든요. 프란치스코 사부님이 유엔의 환경 주보 성인이신데 저는 매월 원래 때만 가지고 다니는 식기들을 그 친구는 매번 외출할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왜 들고 다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환경과 건강을 모두 챙긴 것입니다. 뜨거운 국물 음식을 오다 했더니 나무 젓가락과 플라스틱 스푼이 나왔습니다. 그 뜨거운 국물을 플라스틱 스푼으로 떠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환경에 관한 공부를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하면 뭐 하겠어요. 행동으로 옮겨지질 못하는데 너무도 창피했어요.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너무도 비위생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난리가 났었지만 그때뿐이고 어디서 쓰고 남은 젓가락까지 버리기 아깝다고 챙겨오는 짓까지 해온 저로서는 한데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점심을 마치고 일어서면서 쓰지 않은 젓가락과 스푼을 바라보니 부피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지 세 사람 것이지만 만약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갔었다면 받아오지 말았어야 했구나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매월 가지고 다니는 식사도구 가방을 챙겨 자동차에 실었죠.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20년 공부하고 이제야 할 수 있다니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늦었지만 시작해 볼 것을 약속하면서 작가 고미숙 씨가 몸과 인문학에서 노자가 한 말을 적었더군요. 저도 옮겨볼게요. 내게 몸이 없다면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 몸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정녕 천하를 맡길 수 있으며 자기 몸을 사랑하듯 천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천하를 넘겨줄 수 있다. 친구가 빌려 쓰고 있는 몸을 배려하느라 식사도구 가지고 다닐 만큼 큰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렸으니 저도 남은 삶을 내 육신에게 많은 배려를 하려 해요. 그러다 보면 환경과 이어지겠죠. 저는 엄청 행복하네요. 여러분 모두도 행복하시길 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만날게요.